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요. 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Y, 왜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신림동 주거침입 남성에게 과연 왜 징역 1년이 선고됐는지 자세한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워낙에 접하셨기 때문에 네. 어떤 영상인지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1심 선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임방글 변호사님. 네, 해당 영상 지난 5월 28일 새벽 6시 20분에 신림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신림동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그 새벽에 집에 귀가하는데 이 귀가하는 여성을 한 남성이 뒤따라갑니다. 예. 그리고 해당 여성이 집에 들어가는데 같이 그 집을 따라 들어가려고 했고요. 네. 그 현관을 잡고 같이 그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그 CCTV가 공개가 돼서 예.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됐고요. 경찰은 애초에 주거 침입으로 체포를 했는데요. 예. 이후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주거 침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성범죄 아니겠느냐 해서 강간미수,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예. 검찰 역시 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앞서 기자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이 재판에서는 우선 주거침입은 당연히 인정이 됐고요. 예. 과연 강간의 의도가 있다,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집 밖에서 문을 잡고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행위가 예. 강간의 실행착수로 볼 수 있느냐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예, 당시에는 분실물 얘기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고, 피해 여성의 주장으로는 10분 넘게 문을 열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1심 선고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방금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강간 미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윤성 교수께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이제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일반적인 주거 침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징역 1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든가 정서에 의하면 아주 그냥 정말 가혹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지만, 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유죄를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할 정도의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예. 그런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 피고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다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강간 미수로 이제 송치를 했지만, 강간 미수는 인정하지 않고 주거 침입을 인정을 하되 좀 더 강하게 처벌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런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예, 종합적으로 오 교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께서도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사실 아마 많은 법조인들은 이거 강간미수는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선 이 피고인이 나는 강간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다. 예. 나는 내가 문을 열려고 했던 이유는 말을 걸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간접 사실 증거들을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강간을 하러 들어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너 피고인의 그런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정도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 입증 책임은 당연히 검찰 쪽에 있고요. 예. 물론 재판부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굉장히 이른 아침에 주거지까지 따라가려고 했던 점, 예. 또 과거에 또 길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 예. 또 술 취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본인의 옷 속에 숨어있는 모자를 쓴 점, 이런 것만 보면 예. 어떤 성범죄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예.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나 말 걸려고 따라갔는데 라는 그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야 라고 할 만큼 예. 그만큼 입증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강간미수 성립될 수가 없죠. 예. 하나만 더요. 앞서서도 이제 오 교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주거 침입죄를 가지고 징역 1년, 그러니까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형을 택한 네.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역시 이제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대부분은 사실 벌금형입니다. 주거 침입만 나온 경우. 그런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야, 이거 성범죄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예. 공포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보통의 일반 여성이라면 그 자리에서 같은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재판부는 다르게 본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피해자가 그런 공포를 느끼면 이건 일반적인 주거침입과는 똑같이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 주거침입죄 치고는 굉장히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봅니다. 예, 쟁점은 저희가 이제 다 정리를 해봤는데 검찰은 당연히 강간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고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법원이 이제 그 점을 어느 정도 참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입증 책임은 이제 검찰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 앞으로 뭐 이게 저희가 1심 선고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만약에 검찰이 입증을 한다면 이거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사안이 처음에 나왔을 때 강간 미수가 될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찰 단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혼자 사는 그 여성들이 이런 그 불안한 그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도 신림동에서 몇 차례 걸쳐 가지고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이 됐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일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서는 정말 강하게 처벌해서 예. 왜 저런 식으로 처벌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 그와 연관돼 가지고 글쎄요 지금 뭐 다시 그 2심으로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예. 이것이 좀 더 그 가혹하게 좀 그 뭐 형이 올라간다든지 그럴 가능성들은 좀 적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이제 그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그 2012년에 예. 여성 머리에다가 모자를 쓰고 여성을 성추행하려고 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여성과 즉 피해자와 지금 약 한 3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주고 이 그 피해자가 더 이상 이제 그 뭐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 본다면 예. 2심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피의자에 대해서 이보다 더 어떤 높은 형량이 그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추가적으로 2심으로 갈 그럴 사항이 되겠죠. 예,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두고 판단할 일이지만 구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전망해 주셨고요. 과거에 이제 1991년 대법원 판결에 이제 유사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그 사건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네. 거기도 좀 유사합니다. 이제 혼자 방에 18살짜리 피해자가 있었고요. 이제 피고인이 와서 문을 막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공포를 느껴서 창문에 이렇게 걸터앉고요. 자꾸 들어오려고 하면 나 뛰어내리겠다라고 하는데도 이 남성이 오히려 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떨어져서 다친 사건. 이거는 강간치상으로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요. 이거 비슷한 거 아니냐? 왜 인정이 되지 않았지? 문을 세게 두드리고 좀 적게 두드리고 이 차인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91년 사건에서는 이때도 피고인이 자기는 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했지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됐어요. 그 이유가 그 전에 지인에게 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할 거야. 나 간음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점이 하나 있고요. 그 점이 아마 크게 작용이 돼서 이제 강간의 고의가 인정이 됐고요. 또 지금 그 막 방문을 열려고 하고 막 뛰어내리겠다는데도 창문 통해서 들어온 거. 이거는 실행의 착수로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이렇게 현관문 두들기고 현관문 두들기고 또 좀 문 좀 열어봐라. 이런 부분이 이게 강간으로 직접 이어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협박으로도 보기 어렵다 해서 설사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강간의 실행 착수까지도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 강간 미수 부분이 무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타이밍에 하나 더 궁금한 걸 짚고 가고 싶은데 이런 사건은 만약에 사후에 실제 어떤 강간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뭐 당연히 안 될 행위인데 사후 예방이 이런 경우 좀 어렵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얘기가 얼마 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스토킹 처벌법이 실제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법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스토킹 처벌과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본인이 원치 않는데 남성들이 가서 자기하고 어떤 어떤 사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그 심리적인 그 피해 상태에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 스토킹을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 공감대 형성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이제 국회 계류 중인 게 한 3년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지금 그러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하느냐?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의하기 때문에 통상 한 범칙금 한 8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 본인이 피해자가 받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타격에 비해서는 너무나 어떤 처벌이 솜방망이다 이런 그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그 스토킹 그 방지법과 관련되는 것도 예. 지금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미흡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 피해자에 대한 그 보호 명령 제도라든가 또는 예. 뭐 정보 보호 또 신변 보호 조치 등 제반 그 조치가 누락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계류가 되어 있는 그 법조차도 현실적인 요구를 그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예. 하는 그런 어떤 그 지적이 있고요. 예. 특히 그 처벌을 하는 그 이외에 그러면 이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누락이 돼 있다. 그래서 예. 이제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여성단체 같은 경우입니다. 예. 수강 명령이라든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끔 하자라고 예. 하는데 글쎄요, 이것은 뭐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연관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예.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스토킹 처벌법 얘기 저희 하고 있는데요. 임방글 변호사께 이 얘기는 좀 여쭤봐야겠네요.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혹은 적시하고 있는 예를 들고 있는 스토킹의 그 범주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도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현행법상 예. 이 스토킹은요 지속적 괴롭힘 지금 경범죄 처벌법에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요 단순히 한 번 나를 쫓아왔다고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와서 내가 거부 의사를 한번 하고 예. 그런데도 찾아오는 경우, 그런데도 쫓아오는 경우 그러니까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그런 그 지속적 괴롭힘, 그러니까 스토킹 관련 범죄도 이렇게 예. 일회성 제가 이제 몇 가지 올라온 그 발의된 법들을 봤는데 예. 일회성에 쫓아오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걸 처벌하는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사건에서 예. 신림동 사건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단순 일회성을 찾아온 사람한테 방문 앞에 문 앞에 있다고 해서 예. 문 앞에만 있고 강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스토킹으로 처벌한다. 예. 이거는 사실상 좀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예. 법을 좀 개정하더라도 계류 중인 법안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건 그것대로 또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될 텐데요. 아무튼 좀 안이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자, 저희가 이 사건 처음에 CCTV 영상이 처음 공개됐을 때요. 요즘 1인 가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워낙에 많은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많이 됐었고요. 그런데 아직도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 큐브를 통해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큐브 함께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노리는가? 잇따른 여성 범죄 과연 어떤 사람들을 노리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 사건과 아주 흡사한 사건들이 아까 있었다고 오 교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거의 유사합니까, 임방글 변호사님? 네,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똑같이 그 여성을 쫓아왔고요. 예. 이제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이렇게 여성이 누르는데 예. 그 옆에 이렇게 딱 붙어서 예. 이제 누르는 모습을 봅니다. 문이 열리니까 따라 들어가고요. 예. 여성이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는데 다행히 이 여성의 경우에는 안에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 남자친구를 다행이네. 보자마자 이 남성은 이제 도망을 갔는데 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무 죄도 아닌 거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 공용 복도에 들어온 순간 주거 침입죄는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남성 이제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물론 언론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런 유사한 경험을 내가 해본 적이 있다 혹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도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됩니다.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재판부의 이런 판결을 보고 나면 글쎄요, 좀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그런 그 점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이제 아마 그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 주거 침입이 아니라 여성들을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서 하는 이런 유사한 형태의 예. 범죄가 발생이 되면 검찰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도 지금 이제 뭐 1심이 결과이긴 합니다만 징역 1년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합의금 3천만 원에 예. 또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자기의 주거지를 이 여성 근처에 있게 되면 훨씬 더 처벌을 많이 받을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예. 경북에 있는 자기 집으로 자기는 가겠다 이렇게까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남성들이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가지고 예. 약하게 보이는 여성을 만만하게 보고 예.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 CCTV가 없어가지고 저것을 증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CCTV가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자기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CCTV로 남아가지고 예. 저런 순간적인 어떤 행동에 의해서 자기 인생길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 하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번의 그 판결의 영향력이라든가 효과 예.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다. 예. 그래서 좋은 어떤 그 영향을 미쳐서 추가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이런 방송을 보시고 자기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동의하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자체랑 경찰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는 이제 임방글 변호사께서 분명히 이제 길을 걷다 보면 여성이시니까 안심 귀갓길이구나라고 한번 이제 그런 길을 좀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혹은 근데 네. 실제로 그렇게 안심할 만한 길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이게 잘 운영된다고 보세요? 이제 여성 안심 귀갓길이 이게 시행된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2013년부터 경찰청이 이제 여성의 귀갓길을 좀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예. 이제 시행되어 진도인데요. 그런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예. 그런 게 있었어? 아, 라고 그러실까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우선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용하고 있는 그 이용 빈도는 좀 올라가고 있지만 이용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예. 여전히 좀 홍보가 부족하다. 안심 귀갓길을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좀 높은 편인데요. 예. 아직 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 점에서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미흡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혹시 뭐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겠습니까, 오 교수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서울시를 예를 들어 보면 뭐 예. 주변에 이제 그 지나가다가 여성들이 조금 뭐 불안할 때 예. 근처에 있는 그 가게로 뛰어가 가지고 그 가게에다가 이렇게 뭐 이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은 이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소비자들 또는 그 대상자들이 무엇을 원하는 거와 연관해서 예. 뭐 여성 단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어떤 공청회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를 해줘야만 예. 실질적인 어떤 그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국민들 또는 시민들이 느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